안녕하세요. 혜성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기갑박박 기술가정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코감기에 걸려서 약간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의 음질이 좀 좋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단원 1-3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재미있을 부분이고 선생님도 여러 썰들을 풀어야 하는데 다음 대면 수업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 20에서 23쪽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만삭일 때 찍은 사진이 왼쪽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주변에서 임신을 한 여성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기간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자유롭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체중이 불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태아가 10개월 동안, 약 10개월 동안 자라는 뱃속 공간이기 때문이겠죠. 네. 또한 호르몬의 변화로 여성의 생리가 멈추고 가슴이 확대되며 유즙, 즉 모유를 분비할 수 있도록 신체가 준비되어지는 시기라고 본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덧붙이자면 입덧과 두통, 손발 저림, 부종 등 아주 매우 개인차에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렇듯 우리는 아주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신을 위해서는 그 과정과 모체의 변화까지 함께 배워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학습 목표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 가족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임신의 과정 및 태아의 발달과 모체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배우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계획적 임신입니다. 이 계획적 임신이란 부부가 부모됨을 준비하고 서로 합의하여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인 및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 사회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복지 향상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느끼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가족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교과서 20쪽 맨 아래 부분에 그림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줄을 꼭 그으면서 중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먼저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을 가족 계획을 하게 된다면 유지할 수 있고 더불어서 자녀의 양육 능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생활 향상과 더불어 가족 생활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 유지를 통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계획적인 임신을 준비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좋겠죠. 자, 다음으로 교과서 21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는데요.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은 태아에게 아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표시를 체크하도록 하세요. 먼저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약을 먹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의를 한 뒤에 복용을 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임신을 계획할 때는 임신 초기부터 엽산제를 꼭 복용해야 합니다. 이 엽산이라는 건 임신 초기에 태아의 뇌와 척수 형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신 초기부터 계속해서 엽산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빠 역시 임신을 계획할 때부터 이 엽산을 엄마와 함께 먹어야 하는데 그만큼 엄마 아빠가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중에 정서적으로 심신이 안정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엄마 그리고 아빠,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겠죠. 또한 임신 중인 아내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엄마와 아빠 모두 해야 할 일인데요. 여기는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엄마든 아빠든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된다면 이는 태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태아 알코올성 증후군이나 기면증 그 외에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장기나 신체를 나타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형출산이 가능하므로 정말 음주 흡연을 금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세 번째,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한다. 요즘은 아주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사전에 미리 습득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산정 검사를 통해서 부모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정 검사란 남녀 모두 해당하며 임신하기 위한 준비로 질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임신 계획 3에서 6개월 전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여 병원을 가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임 시술로는 여성은 난관, 남성은 정관을 묶거나 절단하는 방법이 각각 존재합니다. 비호르몬 피임법으로는 여성의 경우 루프를 자궁 내에 기구를 넣어서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콘돔을 사용하여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콘돔을 흔히 비호르몬 피임법으로 자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호르몬 피임법은 먹는 피임약으로 여성이 매일매일
항체 호르몬을 복용하여, 즉 약을 먹어 임신을 막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피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하므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답형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신의 과정 및 태아 발달과 모체의 변화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봅시다. 자, 22쪽 첫 번째 줄을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임신이란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가 사정된 정자를 만나 수란관에서 수정되고, 이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산하여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임신이라고 합니다. 그림 자료를 참고하면서 임신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자를 배출하게 되고, 이것이 질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란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하였듯이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양쪽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난자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난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개수를 한정해서 가지고 태어나므로 여성이 중년기에 돌입하게 되면 완경 또는 폐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정인데요. 이 난자와 정자가 이 나팔관 또는 수란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결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글동글 하는 거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정된 것은 이 융털 세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궁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정란이 자궁벽에 자리를 잡는 착상을 시작으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임신이 되고 배아 태아기를 거쳐서 출산하는 일련의 과정의 첫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신의 자각 증상은 우선 월경이 중지되고 핑크색이나 갈색의 아주 미세한 적은 양의 착상혈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괜히 피곤하고 나른한 기운을 되면서 잠이 진짜 미친 듯이 쏟아져요. 그리고 가슴이 엄청 단단해집니다. 더불어 미열이 나면서 피로감, 좀 더 빠른 분들은 입덧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임신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인데요. 프로그램상 열리지가 않네요.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아의 성장을 돕는 모체 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23쪽에 그림을 참고하며 중요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인데요. 이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하여 태아로 자라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자궁의 크기는 각 여성이 주먹을 쥔 크기만큼이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약 50에서 7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태반 중요한데요. 자, 이 태반은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 이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태아의 배설물을 함께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들어본 탯줄입니다. 자, 이 탯줄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끈인데요. 이건 역시 영양분, 산소, 노폐물 등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수를 보겠습니다. 양수는 태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는 외부의 충격과 압력을 보호하기도 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아의 성장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책 교과서 22쪽 맨 아래 부분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임신 2개월쯤은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배아기라고 합니다. 자, 이 배아기는 말 그대로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된 수정란이 자궁에 도달을 하여 착상을 하고 그 착상한 뒤에 세포 분열을 이루면서 약 2개월이 되면 배아기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아기와 엄마 측면으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기는 체내의 장기가 거의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놀랍죠? 2개월 내에 장기가 거의 완성이 되고 임신 주수로는 3, 4주에 해당이 되어 두뇌 발육 및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마는 대부분 이제 입덧이 시작하게 돼요. 선생님도 입덧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음식 냄새에 되게 예민했었고 더불어서 물에서도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조차도 먹기가 쉽지 않는 상태가 약 4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차마다 입덧도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물을 탄산수로 임산부들은 많이 애용하여 먹기도 하죠. 자,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유산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격한 운동이나 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배아기 상태인 아기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유의를 해야 해요. 유산에 대한 주의사항을 꼭 알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방이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네, 다음으로 태아기에 속하는 3개월차 아기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아기는 대부분 얼굴 모양이 이제 형성이 돼요. 눈, 코, 입이 콧구멍까지 이제 형성이 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임산부는 산부인과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초음파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아기를 보게 되면 머리, 몸, 손과 발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마 측면을 살펴볼게요. 엄마는 급격히 소변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 변비도 함께 동반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입덧이 가장 최고조로 심한 시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착상 후부터 8주까지는 이 아기의 신체 기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의 질병 또는 영양 결핍, 약물, 흡연, 음주 등의 영향에 이 태아기가 정말 민감하게 받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의를 하면서 이 임신 과정을 병행을 하여야 합니다.
4개월 차 아기를 보게 되면 이때 급격히 내장 기관이 발달합니다. 뭐 소장, 대장 측면이 되게 발달을 하고요. 또한 초음파상으로 성별이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4, 5개월쯤에 대부분 성별을 구별하여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덧붙여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자라고 피부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태반이 완성이 됩니다. 이 태반이라는 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산소 공급이나 태아에게 영양소를 제공할 때 주로 이루어지고 태반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가 내장기관이 하기 때문에 배설도 합니다. 이 노폐물도 배설되는 걸 태반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태반 완성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엄마는 이제 두드러지게 입덧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5개월 차의 태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기는 일단 청각이 아주 발달하게 되면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반응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태교할 때 대부분 엄마 목소리보다 중저음의 아버지 목소리에 이 태아가 더 잘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빠도 이 태교를 위해서 함께 힘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더불어 이제 미세한 신경세포도 발달하게 되고 태지라고 하여 아이 피부에 이렇게 하얀색 같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태지가 되고 나중에 출산을 할 때도 이 태지에 둘러져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엄마는 이때부터 태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선생님도 이때 아이가 발로 빵빵 하거나 이제 헤엄치는 거, 이 양수 안에서 헤엄치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요. 선생님도 이때부터 이제 먹덧이라고 해서 먹어야만 입덧도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해서 약 25kg 정도 체중이 너무 불어서 되게 문제였죠. 초반에는 이제 힘들어 하다가 중반, 후반 갈수록 체중이 너무 늘어서 운동을 함께 병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약 6, 7개월이 되면 아기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피하 지방이 쌓이면서 조금씩 세상 밖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양수 안에서 눈을 감고 뜰 수 있으며 몸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태동이 정말 급격히 일어나고 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손바닥 자국과 발바닥 자국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배가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말 소름 돋으면서 재미있어요. 자, 그리고 완벽히 청력이 발달하고 손가락도 빨 수 있게 됩니다. 자,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배가 너무 불러지겠죠. 그래서 변비가 정말 심해집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아. 몸이 너무 무겁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서 이 쥐가 자주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 야외 미세먼지 없을 때 오후 시간쯤은 좀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를 함으로써 어, 좀 일광욕도 받고 나름대로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도 좋기 때문에 또 엄마한테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운동을 좀 추천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9개월쯤 되면 이제 아기는 피하 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하죠. 출산을 위해 골반 아래쪽으로 머리가 향하도록 몸을 돌리게 됩니다.
머리가 신체 중에 가장 큰 부위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쑥 골반에 나와서 빠져야 하므로 아기가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아래로 머리를 향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엄마의 경우는 이제 태아가 이제 성장하고 저처럼 이제 25kg 정도 찌게 되면 태아 역시도 오동통해져요. 그래서 더 살이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위장과 폐를 압박해요. 그래서 갈비뼈 이런 데가 너무 아프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뭐 당연히 옆으로만 누워야 되고 이런 요통이나 골반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조금 물렁물렁했던 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으로 치닫죠. 그래서 대부분 엄마분들께서 빨리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역시나 부종이 증가하면서 아침에 특히나 이 부종이 심해서 다리가 이제 코끼리처럼 빵빵해졌다가 밟을수록 아프고 이런 부종이 생겨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소단원 1-3 계획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배웠습니다. 다소 배운 게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관심이 있을 단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되짚어 주도록 하면서 자, 이렇게 부모님은 여러분을 약 10개월 동안 품은 뒤에 출산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순간은 너무나 경이롭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으로 늘 여러분께서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도움을 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꼭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끔 늘 지니고 있기를 선생님은 정말 소망합니다. 네, 선생님이 콧소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대면할 때는 건강하게 다시 제 목소리를 찾고, 부족하지만 동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